어제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깜짝 제안한 뒤에 찬성 대 반대파로 당이 두 조각 날 정도로 후폭풍이 간단치를 않습니다. 오늘 오전 충북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는요, 특히 이 최고위원 7명 가운데서 합당에 진작부터 공개 반발한 이현주, 강두구, 황명선 이 3명이 불참하면서 의도적인 보이콧이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합당을 둘러싼 지도부 내 균열이 표면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현주, 강두구, 황병선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10시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에 불참했습니다. 이들은 표면상으로는 개인 일정상 이유 때문이라고 불참 사유를 밝혔지만요. 이들 최고위원들이 모두 이 정청래 지도부 내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데다가 또 모두 어제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한 직후 공개 반발한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항의성 불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기습 합당 제안이 나오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며 탈당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해서 재입당한 이현주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의 재신임 요구까지 띄운 상황입니다. 강덕구 최고위원도요, SNS 글을 통해서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됐나, 최고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깊은 자괴감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정 대표를 직격을 했습니다. 황명성 최고위원은요,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세워서 1인 1표제를 추진을 하면서 정작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당원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모순이라고 역시 정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 세 최고위원들은요, 이 국회에서 정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 제안을 규탄하는 이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 합당 제안을 둘러싼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건 발표 시점에 대한 불만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어제 장중 코스피 5천을 돌파하며 축배를 드는 분위기에 갑자기 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정 대표가 투척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원외 친명 조직 혁신회의에서는 당원의 권리를 빼앗는 날치기 시도라며 전국 당원대회 개최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정 대표와 가까운 일부 의원들이나 합당으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호남 지역 출신 일부 의원들은 우리 모두 친청이 되자 긍정평가한다는 등 입장을 내놓으며 정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 이처럼 당내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일단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합당 제안을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과할 각오로 한 제안이며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이라고 이 당위성을 주장했는데요. 향후 절차는 이 당원 당규에 따라 전 당원 토론과 또 전 당원 투표를 거치겠다면서 이 자신은 당원들에게 합당을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고위 회의에선 이른바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합당 제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북 출신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의 제안이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치켜세운 반면에 정청래 지도부에서 선출된 평당원 몫의 박지원 최고위원은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들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당심과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 합당 제안도 당원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와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그 뜻을 수명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과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사전 의견 수렴이나 수기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또 오늘 일부 최고위원들 불참도 그런 아쉬움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부디 앞으로 절차와 수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주셔서 당원 주권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어제 합당 제안 이후 나온 청와대 측 반응이었습니다. 당초 오전에만 해도 사전에 특별히 논의한 건 없다고 했지만 곧이어 사전 연락은 받았다고 메시지가 달라진 건데요. 정청래 대표도 어제 오후 비공개 의총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아래 결정됐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 이 협당 제안 발표 이 시점에 대해서는요, 자신들도 발표 전에야 정 대표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실상 사후 통보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면서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로부터 발표 이전의 관련 내용에 대한 연락을 미리 받았지만 그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그제 오후 국회에서 정 대표와 만나고서 청와대로 돌아온 이유라고만 전했는데요. 우상호 전 정무수석 역시 이 통합은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고 통합 논의 역시 물밑에서 수개월간 진행돼 왔다고 말을 보태면서도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자신은 이 대통령께서 지금 바로 추진하라는 등의 구체적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홍익표 수석과 우상호 전 수석 얘기 들어보시죠. 발표 전에 사전에 연락을 받은 건 맞습니다. 가치나 어떤 지향을 공유하는 두 개의 정당이 통합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님도 평소에 그 지론이라고. 저도 정청래 대표랑 대화 나눈 적이 있고 조국 대표와 대화 나눈 적이 있고 대통령의 말씀을 대통령한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도 있고 언젠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바로 어떻게 추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이번 기습 합당 제안을 두고서는요, 민주당 내부뿐이 아니고요,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이른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요, 정청래 대표가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합당 제안과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이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청래입니다. 이제 같이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합당 관련 글을 직접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 여권 강성 지지층은 찬성의 뜻을 보이면서 정청래 대표의 발표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서 이 코스피 5천을 달성한 시점에 기습적으로 합당을 발표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 코스피 5천이 합당이랑 무슨 상관이냐? 정청래가 왜 권리당원한테 이 절대적 신임을 받는지 생각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 정 대표를 옹호하는 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이른바 개딸은요, 상반된 반응을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죠. DC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토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는 요구도 적지 않았고요. 탈당 후 조국혁신당으로 가라거나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정 대표를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일시하면서 어제 합당 제안을 비상합당 선포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실제로 정 대표 회견 캡처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유한 패러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당원들은 민주당 당사와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정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도 계획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조국혁신당 측에 기습적으로 합당을 제안한 거 이걸 두고서 지금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요, 이제 당 안팎의 강성 지지자들, 지지자들 평당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면서 과연 이 내부 대립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또 이걸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여기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한 정청래 대표의 결단은 그렇게 합당 제안은 문제가 될 건 없다. 그 누구나 사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한 집에서 같이 생활했었고 각 당으로서 조금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합당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시점과 이 절차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당에서 굉장히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그 시점 부분은 왜냐?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에이펙이든 외교성과든 그때마다 어떤 당에서의 불협화음을 내서 괜한 오해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코스피 5천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3년 선고 등등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끝나서 주말에 해도 될 거를 왜 하루도 못 참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조금 이게 대답하기가 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고약한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는 최고위원들은 그래도 지도부기 때문에 합당에 대한 부분들이 개혁신당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국혁신당이랑 하는데 뭘 그걸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겠냐. 라는 측면에서는 최고위원들은 본인들이 무시당하고 독단적인 결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내용이 쉽게 가라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좋게 가려다가 이게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좀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치권에서 당대당 통합을 하면은 사전에 좀 숙성 기간을 거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지도 체제 문제도 있고 공동 대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 지분 같은 것도 그게 가장 현실적이죠. 거기 현실적으로 그걸 먼저 이제 사전 조율을 하고 보통 이제 네. 통합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사전 조율의 숙성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게 통보를 했느냐 아니면 청와대와 논의를 했느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 상황이어서 지금 발표를 해놓고 지금부터 이제 숙성을 해서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특히 이 조국 혁신당하고 통합을 한다고 해도 공천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가 친명 쪽에서 갑자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또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국에서 주도권을 좀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카드를 던졌지만 이게 실제로 성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